한국 축구의 간판 미드필더 FC 서울을 거쳐 유럽 무대로 진출하였고 그 후 11년이 지난 2020년 다시 FC 서울로 돌아온 기라드 기성용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1989년 1월 24일 생긴 기성용은 당시 고교 축구계의 명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아버지 기영옥 씨의 영향을 받아 남들보다 일찍 축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기영옥 씨는 자신이 선수 시절 달지 못했던 태극마크에 한이 맺혀 기성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러한 아버지의 노력과 기성용이 가지고 있던 타고난 재능이 더해져 2001년 기성용은 차범근 축구대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축구계 최고의 유망주로 선정된 것이었죠. 그리고 기성용은 축구를 조금 더 선진화된 환경에서 배우기 위해 호주 유학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브라질로 축구를 배우러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기성용의 선택은 다소 의아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영옥 씨는 호주가 영어권 나라이기 때문에 축구와 함께 영어도 배울 수 있었다는 장점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유럽 진출을 염두에 둔 큰 그림인 셈이었죠. 기성용은 유학 생활 동안 기술적으로 또 피지컬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호주 유학 시절 처음 U17 대표팀에 선발된 기성용은 180cm를 넘는 큰 키에 뛰어난 킥력과 넓은 시야를 지녀 각급 대표팀에 꾸준히 뽑히게 되었죠. 결국 기성용은 이러한 재능을 인정받아 2006년 FC 서울에 입단하였습니다. 해당 시즌 아쉽게 리그에서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되며 주가를 높였습니다. 2007 시즌 새롭게 부임한 세놀 기네슈 감독은 이러한 기성용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였고 데뷔전인 1라운드 대구와의 경기에서 호평을 받은 그에게 꾸준한 출장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비록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중원에서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내며 2007 시즌 22경기에 출장하였죠. 기성용의 포태는 2008 시즌에 대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시즌 초반 가벼운 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걸은 기성용은 복귀 이후에 경기 조율 능력, 강력한 킥력을 통한 볼 배급 능력, 경기를 읽는 시야까지 준수한 모습을 보이며 단숨에 K리그 탑 미드필더로 성장하였습니다. 리그 16라운드 대구와의 경기에서는 프로 데뷔 후 첫 득점을 결승 득점으로 장식하며 팀의 2대1 승리를 견인하였죠. 기세를 몰아 기성용은 17라운드 광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그림 같은 중거리 득점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역시 결승골이었죠. 기성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4라운드 수원 삼성과 FC 서울은 당시 승점이 동률인 상황에서 1, 2위를 다퉜는데요. 이 경기에서 기성용은 서울의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이청용의 패스가 기성용 앞으로 떨어졌고 이훈재의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슈팅으로 승점 3점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소속팀의 승리를 이끈 기성용이었지만 경기 이후에는 다소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대선배 이훈재 앞에서 2006 독일 월드컵 토고전을 연상시키는 캥거루 세레모니를 펼친 것이 문제였죠. 결국 그해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기성용은 자신이 했던 캥거루 세레모니를 수원 선수들에게 역으로 당하게 되었고 소속팀 서울도 수원에 밀려 준우승을 차지하는 뼈아픈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8 시즌 기록은 27경기 4골 2개의 도움, 기성용 개인에게는 큰 성장을 거둔 시즌이었죠. 심지어 2008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93개의 표 중 90개의 표를 독식하였죠. 놀라운 점은 기성용의 선정이 최연소라는 점이었는데요. 1998년 고종수의 21살의 기록을 기성용이 19살의 나이로 갈아치운 것이었죠. 이러한 기성용의 승승장구에 국내 클럽은 물론 유럽 클럽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성용을 영입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죠. 2009 시즌 기성용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31경기에 출전하여 4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하였습니다.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듯 기성용은 그야말로 크레이지 모드였습니다. 시즌 중반에는 스코틀랜드의 셀틱이 기성용의 러브콜을 보내왔는데 이때는 K리그 시즌이 진행 중이었으며 서울에서는 앞서 주축 미드필더 이청용이 볼턴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기성용을 당장 이적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리그 일정이 모두 종료된 이후인 2010년 1월에 셀틱에 합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8월 28일 FC 서울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성용의 이적을 발표하였죠. 2009 시즌 K리그에서의 기성용은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침착한 마무리 혹은 중거리 득점으로 팀의 활기를 불어넣었고 장기인 킥력을 통해 세트피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았죠. 역시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며 2년 연속 최고의 미드필더로 검증받았습니다. 이후 기성용은 셀틱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갔고 2010 남아공 월드컵, 2011 아시안컵, 2012 런던 올림픽 대표팀에 차례로 승선하며 국가대표로서도 맹활약하였습니다. 특히 남아공 월드컵에서 기성용은 이정수의 2골을 모두 어시스트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2012 런던 올림픽에서는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죠. 경기력도 매우 좋았던 데다가 유럽의 피지컬 좋은 선수들과의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강 영국과의 경기는 그야말로 백미였는데요. 공수에서 맹활약한 기성용은 승부차기의 마지막 키커로 나서 대한민국의 올림픽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을 꺾으며 올림픽 동메달을 차지하였고 기성용은 군면제를 받게 되었죠. 런던에서의 대활약으로 기성용은 2012-13 시즌을 앞두고 잉글랜드의 스완지 시티로 이적하였습니다. 스완지에서의 기성용은 전성기를 보냈는데요. 12-13 시즌 팀의 리그컵 우승에 공헌하였고 13-14 시즌 임대 신분으로 썬덜랜드의 잔류와 리그컵 결승행에 공헌하였습니다. 14-15 시즌 스완지로 돌아온 기성용은 커리어 하이를
승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맨유와의 개막전 경기에서 동양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1호 골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후 출전하는 경기마다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시즌 기록은 무려 34경기 8골 1개의 도움, 팀 내 최고 득점이자 당시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을 기록하였죠. 2017-18 시즌까지 스완지에서 활약한 기성용은 소속팀 스완지가 강등됨에 따라 2018년 6월 뉴캐슬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명장이라고 불리는 베니테스 감독과 만난 기성용. 그러나 종아리 부상 여파와 아시안컵 차출로 결장이 잦았던 기성용은 해당 시즌 19경기에서 도움 하나를 기록하는 데 그쳤고 2019-20 시즌에도 단 4경기에만 출전하다가 1월 말 하비아의 뉴캐슬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기성용은 뉴캐슬 퇴단 후 서울과 입단 협상을 벌였지만 여러가지 논란을 뒤로한 채 결국 스페인 마요르카를 선택했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부상으로 인해 기성용은 단 한 경기만을 소화했고 결국 마요르카와의 단기 계약 역시 종료되었습니다. 기성용의 향후 거취가 주목되는 상황. 이미 이전에 FC 서울로의 복귀 추진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팬들은 서울에서 뛰는 기성용을 더는 보지 못할 것으로 보았는데요. 그러나 기성용은 2020년 7월 21일 FC 서울과 계약을 맺으며 약 11년 만에 친정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팬들은 기성용의 플레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에 흥분하였는데요. 옛 서울 동료였던 이청용과의 쌍용 더비 역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기성용은 K리그 통산 80경기에 나와 8골 12개의 도움을 기록하였고 2008년과 2009년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연간의 유럽 생활로 클래스가 입증된 선수이며 국가대표로도 정말 많은 경기를 뛴 베테랑이라는 점에서 위기에 빠진 서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오늘의 K리그 레전드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K리그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